결국 거짓골로 쫓겨났다는데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법원까지 갔다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주버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 시어머님 걱정을 하며 삽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게 다 아주버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시댁 사남매 중에 아주버님이 제일 장남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부모에게 의지해서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문제는 아직도 손 벌리며 삽니다. 아주버님이 어디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박사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재 마땅한 직업이 없습니다. 매번 누구 일 도와주러 나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집 문제가 좀 심하게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남은 어머님을 아주버님이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엎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귀농하겠다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원래 계획은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이 좀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 대출은 모두 아주버님 뒷바라지 하느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어머님이 살던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기로 한 거였는데 심지어 작년까지도 아주버님이 시어머님께 돈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 필요 없다고 귀농한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혼자 두고 아주버님네는 그렇게 서둘러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의 핑계는 이번에 시골로 내려가면 어머님의 지내기 불편하실 거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내시라면서 자기들만 가버린 거고요. 남겨진 어머님만 황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이였거든요. 장남에게 저렇게 돈을 퍼줬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당연히 서운하죠. 며느리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는걸요. 그래서 신우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어머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냥 나중에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이 이사간 집을 최근에 알게 되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귀농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번듯하고 평소 넓은 아파트 단지로 갔더군요. 그런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물론 떳떳하지 못하니 누구에게 자랑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숨기면서 이사를 간 이유가 이상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도 친구 집들이 갔다가 알게 됐어요. 지방으로 이사간 친구가 집들이를 했는데 거기 아파트가 가격이 괜찮아서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번에 그쪽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이제 막 입주해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 동네 마트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대형마트도 아니었고요. 그냥 규모가 큰 동네 마트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형님이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엄청 황당했습니다. 형님과 저는 평소 거의 친분 없이 살았기에 엄청 반가워서 아는 척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대낮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좀 늦는다고 하고 따라가 봤어요. 마트에서 나와 자동차를 타는데 아주버님 차였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게 그 차가 좀 독특하거든요. 외제차긴 한데 아주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냥 딱 디자인만 봐도 요즘 자동차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에서 내려서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게 딱 제 친구네 집과 같은 동이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차에서 내려 쫓아가 보려고 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막혔어요. 결국 거기까지밖에 못 따라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주버님네도 저처럼 누구 초대로 온 건가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슬쩍 저희 아주버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누군지 이름까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자동차 이야기만 꺼냈는데 바로 알아듣더군요. 제 친구는 박수를 치며 맞아, 그 오래된 자동차 그거 타는 아저씨가 아는 사람이야? 하더군요. 저는 그냥 건너서 아는 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친구가 편하게 이야기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는 대뜸 저에게 그 아저씨 박사 맞지? 아니 본인이 박사라고 엄청 떠들고 다녀서 유명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 박사 아저씨가 여기 사는 사람이냐고 이 아파트 주민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가 아마 내가 듣기론 그 아저씨가 제일 먼저 입주했을걸? 하면서 아파트에서 아는 척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네요. 아주버님은 일찍 입주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그게 좀 지나쳐서 동네 사람들도 요즘은 그냥 피해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별명이 척척박사라고 하더군요. 친구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확실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맞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어떻게 여기로 이사를 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 친구가 바로 알려주더군요. 아주버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네요. 그 소리를 듣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서울에 혼자 계신데 누가 누굴 모시나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야기 들으니 나머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장인 장모 모신다는 핑계로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를 온 거더라고요.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어머님에게 빼낼 돈이 없으니 그쪽으로 옮겨 붙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질리는 사람이었어요. 형제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는 종종 들었지만 그게 저희 아주버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저만 알아야 하나 어쩌나 하고 참 많이 고민했네요. 만약 이 사실을 저희 남편이나 신우들이 알게 되면 뒤집어질 게 뻔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형님이 참다 못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아주버님과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습니다. 그날이 남편 형제들이 다 모인 날이었거든요. 어머님 문제로 남편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주버님은 귀농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때가 주말이었고요. 신우들은 약속 시간에 맞게 왔는데 아주버님은 늦더군요. 30분 정도 지나자 아주버님과 형님이 왔습니다. 아주 신수가 훤하더군요. 어찌나 잘 먹고 지내는지 얼굴이 더 좋아져서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방 생활이 힘들다 어쩐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말끝마다 돈이 없다면서 애초에 돈 이야기를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한참을 듣고 있는데 그때 문득 시어머님 생각이 나더군요. 저도 아들만 둘러아 기르는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허전하실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저렇게 앓는 소리하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사는 집도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 곳에 살고 있는데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을 긁어보기로 했어요. 그냥 작정하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귀농해서 어쩌냐고 거긴 사람 살 곳은 되냐면서 정말 제가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지로 더 그렇게 했어요. 이참에 형님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랑 형님 사이에도 역사가 길어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하려면 일주일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얌체같이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양반이고 평생 돈 벌어 본 적도 없으면서 허영심은 어찌나 많은지 결혼 초반에는 교수 부인이 될 거라고 난리를 치면서 명품들을 들고 다녔어요. 그걸 지금까지도 애지중지 들고 다닙니다. 사실 저번에 마트에서 알아보게 된 것도 형님의 그 오래된 가방을 보고 단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대놓고 무시할수록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점점 뻘개지더니 나중엔 퍼렇게 질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크냐, 화장실은 몇 개냐, 혹시 재래식이냐 하면서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될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옷걸이에서 터졌습니다. 집에 안 쓰는 조립식 행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들고 와서 아주버님 앞에서 혹시 이거 필요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아주버님은 순간 저와 형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좀 드리려고 하면 필요 없다고 하니 새로 이사간 집에 엄청 잘 차려놓고 사시나 봐요. 이참에 집들이 날짜나 한번 잡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집들이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펄쩍 뛰면서 그 좁아터진 집에서 무슨 집들이를 하냐고 괜히 오고 가고 고생만 한다면서 넘기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행거를 달라고 받아서 잘 쓰겠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형님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 사이즈 행거인데 좁은 집에 괜히 자리 차지만 하겠네요. 라고 한 뒤 그럼 아이방에 있는 거는 작아서 차라리 그걸 풀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제가 가져온 행거를 그 자리에서 발로 차며 이딴 거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집을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누가 누구 보러 집 작다고 무시하냐고 너무 기가 차서 안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 큰 집에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혼자 막 흥분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동네에 무슨 큰 집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슬쩍 긁었는데 아주 지 혼자 술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한 아파트라고 여기보다 더 신식 건물이고 평수도 크고 사람들도 다 부자들이라며 여기 동네랑은 비교 자체도 안 된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걸 숨도 안 쉬고 한 번에 다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아주버님은 점점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땡땡땡 빌리지냐고 물어봤는데 거기가 맞다면서 덥석 물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 친구도 이번에 이사 갔는데 엄청 좋다고 한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던데 돈은 언제 모았냐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도 아차 했는지 곧바로 굳어버리더군요. 결국 아주버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장인 장모님이 지내는 곳인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된 거라고. 애들도 점점 크고 집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결정한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곧바로 첫째 신우가 그럼 우리 엄마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주버님은 대답이 없었고요. 둘째 신우가 귀농이라며 그게 아니라 처가살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아주버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솔직히 저렇게 다 밝혀지게 되면 한바탕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 신우의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10분 가까이 아무 소리가 없었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아주버님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형님에게 가자고 하더니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신우들도 말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났어요. 그 후로 아주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기 시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니 대뜸 아주버님이 사는 아파트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신우들에게 이야기 전해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딸들에게 물어보셔도 될 텐데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아무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주소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위치는 아는데 정확한 호수는 모른다고 하니 그 아파트 앞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냐며 당장 지금이라도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혼자 거기까지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도저히 지금 상태로 아주버님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님과 함께 아주버님 사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어서 잘 찾아갔고요. 사는 호수도 친구를 통해 미리 다 알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머님을 모시고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현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문 앞에서 망설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집이 아들네 집이 아니라 사돈집이잖아요. 그러니 배를 누르지도 못하시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만 봐야 했고요. 30분 지나자 그냥 있다가는 온종일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 앞이라고 아주버님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형님은 엄청 당황하시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현관 인터폰이 켜졌다가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저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올라가라고 아주버님이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10분 뒤에 하는 게 너무 이상했고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어머님께 일단 다음에 오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꿈쩍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어머님은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더 흘렀고 현관 인터폰 카메라는 혼자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더는 볼 수 없어서 제가 현관벨을 눌러버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여러 번 눌렀어요. 그러자 형님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형님은 엄청 난처한 표정으로 일단 다음에 오시라고 하며 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듣는 척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자 밖에 누구니? 라며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기척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멀리서 쿵쿵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버님이 뛰어나왔습니다. 허겁지겁 나와서는 어머님 손을 잡더니 나가서 이야기하시자며 거의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보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아주버님이 나가시자고 할 때마다 계속 때리셨습니다. 결국 집안에 계신 아주버님의 장인 장모 모두 나오셨고요. 그날 그렇게 아주버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이 모조리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가리키며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은 길바닥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제 앞으로 천륜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아주버님의 장인 장모 모두 다 듣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시더니 돈 갚으라고 빌려간 돈 다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차용증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놓으셨어요. 거기 액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을 많이 써두셨더라고요. 증여세를 피하려는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이 못 믿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큰 역할을 했어요. 빌려준 돈을 다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나서자 신우들과 저희 남편도 뒀더군요. 결국 아주버님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형님네 형제들도 찾아와서 나가라고,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냐고 불쾌하다고 대놓고 그랬다네요. 아주버님이 그 큰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집값의 일부를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쫓겨나면서 그 돈을 돌려받았는데, 근데 그 돈을 아주버님이 아니라 시어머님에게 보냈다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형님도 그동안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요즘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제야 일거리를 찾아보고 돈 벌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게 그동안 몇십 년을 장남이라고 챙기셨는데 한 번 돌아서니 정말 무섭게 변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버님네는 거기서 나와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런 어머님의 모습이 늘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엄청 강한 모습으로 아주버님을 몰아세우시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넘겼으면, 그날 형님 속을 긁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듭니다. 근데 그때 넘겨버렸으면 나중엔 시어머님이 엄청 난처한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아주버님네는 저렇게 사는 게 맞고 죄책감은 안 되는데 시어머님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신우들과 저희 부부도 요즘 부쩍 시어머님께 가거든요. 나머지 자식들 보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빨리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은망덕의 끝은 늘 비참하네요. 게다가 부모에게 저런 사람은 솔직히 지금 살고 있다는 원룸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 좀 박사답게 생각이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